내가 만약 다리가 불편하다면, 심지어 팔도 사용할 수 없다면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공지능.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학은 따뜻하다. 따뜻한 과학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 성남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는 학습의 예측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성남고는 1학년 때부터 정보 교과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기초를 배우는데요. 마스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컴퓨터에서 마스크를 쓴 얼굴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수업 시간입니다. 그림까지 동원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면 빨간불, 쓰면 초록불. 데이터 학습 과정을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친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뭐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해보면서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되게 실용적이고 좀 창의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인공지능의 매력. 학생들은 발명 동아리에 들어가 인공지능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의 일상을 편리하게 도와줄 다양한 발명품도 만들어 보는데요. 그 룸서비스 로봇 같은 게 나왔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분필 배달 로봇을 지금 네. 그래서 반에서 필요한 교실에서 호출을 하면 그게 분필을 배달하는 거를 지금 2년째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는 애들 일거리를 빼와서 오시는 건데? 내신이나 이러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융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생들과 그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인공지능 발명품 제작에 나섰습니다. 나 이제 슬슬 손 놓는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 오케이, 시작. 바로 이 인공지능 휠체어인데요.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고갯짓 하나면 손을 쓰지 않고도 휠체어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카메라와 소형 컴퓨터, 휠체어가 하나로 연결돼 움직이는 인공지능입니다. 부품 하나하나 학생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멋진 발명품.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 작지만 따뜻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거 너무 신기하다, 저거. 저희 학교는 레이저 커팅기부터 3D 프린터까지 1학년부터 제가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만드는 거를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끌고 마라톤 대회를 펼치는 것을 봤는데 이제 팔에 엄청난 무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나를 알아보다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알게 됐습니다.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학생들의 발명품이 또 있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번역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어 동작을 반복해 데이터를 쌓는데요. 여기를 지금 이 파일 안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부터 따뜻한 과학까지 총 6가지 수어 동작이 있는데 이거를 AI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100번의 에포크를 돌리면서 얘가 이 수어 동작을 학습해 나가기 시작해요. 인공지능이 수백 번의 데이터를 학습해 수어 동작을 음성언어로 번역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기에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에 이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수화번역 스피커를 만들어서 수화의 세상과 저희 한글의 세상을 연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멈추세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밖에도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점자블록을 인식해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점자블록 인식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길거리를 도보를 할 때 흰 지팡이라는 지팡이로 이제 땅을 치면서 걷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보행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길을 걸을 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글자를 점자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기술이 될 수도 있죠. 진짜 웨어러블처럼 좀 더 실용적으로 좀 차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거나 뭔가 다른 발명 동아리 학생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소셜 임팩트를 목표로 발명을 이어나갑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되고 이제 우리 주변에 더 필요한 소외계층들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를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성남고 학생들의 따뜻한 인공지능 기술.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저는 그냥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모델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21년 학교가 맞나요?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 이게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이길 바라죠, 저희들. 이제 교육부나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2022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등 교육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발표는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선도학교나 저희가 교육 정책들을 지금 작년, 올해, 이제 내년 계속 내보낼 계획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영준 선생님께서 워낙 출중하셔서 김영준 선생님 만난 학교와 학생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라건대 격차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보면 아이들이 환경만 주어지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저런 경험을 학교 다닐 때 했으면 제 진로, 직업을 인공지능 관련된 것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아까 이렇게 막 글자가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옛날 그 도스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라서 일단 저렇게 영어 숫자가 이렇게 막 그렇게 올라오면 전 머리가 아픈데 너무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렵죠?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처음 제작 과정을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어 동작을 인식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미지만을 읽지 연속된 동작을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애니메이션의 잔상 효과에서 영감을 받아서 애니메이션도 영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이듯이 저희도 수어 동작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 각 이미지에서 물체를 찾도록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수어 동작을 데이터로 바꿔놨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어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더라도 이로부터 수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배워왔던 지식을 적용하는 범위가 인공지능을 통해 넓어지는 경험을 해서 오히려 값진 시행착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교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거의 창조행인데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인공지능 교육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 컴퓨터 교과에서 하던 교육입니다.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2015년에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까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문적 뿌리를 보면 컴퓨터 과학 안에 인공지능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가 정보 컴퓨터 교과고요. 거기서 이제 잘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으로 잘 연계가 돼서 이제 실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교육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정보 컴퓨터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저런 인공지능 교육이 자연스럽게 현장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 초등에서는 이제 실가라는 과목으로 이제 17시간 이상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 또 의지에 있는 선생님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중등에서도 이제 정보 과목에서 아까 유사 고등ing도 똑같죠. 그렇게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AI 융합교육 거점 일반고도 있고요. AI 교육 선도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점차 확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우리의 오늘은 이것이 마치 특별한 사례 같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들도 이런 방송 등을 포함해보면서 점점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좀 최근에 있었던 제가 최근에 정보교육학회라는 데 가서 이제 학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못 보고 있었던 거지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전년 이제 2020년 9월 11일에 이제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 대해서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는 이런 교육과정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21년도 2학기부터는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방점이 약간 그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의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우리는 물론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기초 소양으로서도 함량이 중요하다고 봐서 보편 교육 쪽으로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랑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국가교육과정에 편성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 학교장 개설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과목도 있고요. 부산에서 만든 사물인터넷, 대구에서 만든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이 지금 학교장 개설 과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공교육에서도 수업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많은 그 수업들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과목 중에서 인공지능 수학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예측을 하든 뭐 분류를 하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 수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수학이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수학입니다. 교과목 안에 그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수학은.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신문 기사를 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가 뭐 세계가 다 알아주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인공지능도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앞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뒤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 인터넷 강국인데 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떨어졌지? 좀 의아했는데 한번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그 흐름을 보면 IT 강국 중에 하드웨어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던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 양성이나 인재 양성에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봤는데 그 인공지능 그 대회들이 글로벌 챌린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르파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 로봇을 투입해서 그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터졌을 때에 로봇을 투입을 했는데 이제 제 기능을 발휘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인류의 재난이 닥칠 때 인공지능이 갖춰져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대회를 이제 열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 팀의 휴버라는 로봇이 1등을 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휴버?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조금 따라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정말 아이들한테 보편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면 정말 그런 세계를 저희가 뭔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막 따라가고 있군요, 지금. 예.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끼시나요? 네, 일단 학교 현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공문으로도 뭐 교육과정, 융합교육과정, 인공지능 선도학교, 뭐 다양한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교육과정을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과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범학교에 이번에 올해 선정돼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너무 정보교과와 기술교과에서 인공지능을 다룬다라는 그러한 편견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인공지능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하고 저런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도 제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그 전문 교과 지식을 갖고 계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인공지능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학교나 이런 측에서도 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인공지능을 함께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사례로 이렇게 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인가요? 네. 이 성남고등학교는 딴 나라 세상에서 온 학교 아닌가? 이 또 진짜 미래 교육을 지금 이렇게 그려보는 현재 존재하는 그런 샘플 학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네. 이한상 학생한테 질문이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지 학생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요. 인공지능에 대한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기초 원리를 배우는 체험 위주의 학습과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심화학습까지 인공지능을 단계별로 학습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을 스스로 공부했을 때 새로운 개념들을 막 맞닥뜨리면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처럼 이런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과목이 나온다면 조금 더 저처럼 인공지능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더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많이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들 좀 있나요? 우리 성 연구원님. 먼저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는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되게 궁금해하셨고 또 중국이 워낙 인공지능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준비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진짜 가지... 데이터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수집도 굉장히 쉽게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책 제목은 인공지능 실습이라는 제목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유치원 때부터 다 인공지능만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뭐 ICT 활용 교육도 들어가 있고 뭐 스크래치 같은 그런 블록형 코딩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한 중학교 때쯤 되면 텍스트 코딩을 하다가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고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외 사례를 놓고 우리나라 교육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이 좀 중요시되고 있어서 딱 그 내용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교육이 그 기반이 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아까 학생 말한 것처럼 그런 정보 과목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있을 수 있고 수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제 또 선행적으로 앞에 있어야 돼서 그 체계적인 그 교육과정 구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AI for 12 K-12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 가지고 초중등 교육에서 AI 교육 도입 방안을 19년도부터 이미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조금 재밌는데요. 인공지능 전략 2019라고 해서 AI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전체 학교에 확장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 하나가 25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제 그 정보 과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제 입시 과목이라는 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조금의 다른 동기가 또 외적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어찌됐거나 학생들이 어찌되면 지금은 내가 왜 AI를 해요라고 스스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들도 그런 약간의 추진력을 더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IT 강국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이제 고3에서 이제 대학 요번에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못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인터넷 기반의 그 영화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이제 계정을 사서
예, 1년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내 땡땡땡 돼 있는 그걸 못 보다가 아들 때문에 그걸 구매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영화의 대부분이 보니까 미래를 그리거나 뭐 어떤 좀비 얘기나 이런 것들인데 미래를 그린 데는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영화의 어떤 부분이든지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영화에 찾아주는 것도 인공지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는 그게 기반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됐고, 그러면 그 세계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고요. 더 늦추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교과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자.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보교과가 독립교과로 안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과안에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에도 선택교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독립교과를 만들어서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자. 그래서 살아갈 힘을 길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공지능 국가전략도 발표가 되고요. 또 국가교육과정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정보교육 종합계획도 발표하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발표를 막 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책이 발표된다는 거는 인공지능 교육을 국가적인 어떤 책무성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이 늦지 않도록 저희 또 정부나 준정부기관 모두 또 학교 모두 학부모들 함께 발맞춰서 나가면 우리나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은 오히려 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영역이 교육 분야가 AI를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가 이제 세계적으로는 어쩌면 AI를 교육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AI를 받아들이지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랑 그런 노력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AI 강국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습득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습 능력도 좋고 그런 학습 속도도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고 상상력이 풍부할 때 이런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거를 빨리 어느 파트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이한상 학생도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언제 수화를 배워봤겠습니까? 네, 수화를 직접 찾아서 공부하고 점자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왜 불편한지를 공감하고 그런 공감 능력과 이러한 사고력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 저희는 AI 강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혼자 남겨진 장애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각 장애인분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격차 해소라는 목적이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배울 후배들 중 누군가 역시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따뜻한 과학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래교육 플러스잖아요, 프로그램 이름이. 미래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역시 정말 너무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이 차체에 정말 건강한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내일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어느 시대건 교육은 개인이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선두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는 사회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식 경쟁이 아닌 창의적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이 우리 교육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촉구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가 되면 인공지능 기술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양성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 있어야 자유롭게 모델을 학습하고 문제 적용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인간 중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